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 50일입니다. 네, 지금 역시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소마시네마의 막 리뷰 한번 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화는 지금 포스터가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벨파스트라는 영화고요. 3월 23일 개봉인데 저희 지역의 상영관이 이 상영 회차가 많지 않아서 어, 3월 23일 저녁에 이 영화를 좀 보고 지금 이제 바로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벨파스트는 일단은 뭐 여기 포스터에만 봐도 정보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영화관들이 이제 제일 좀 볼만한 영화들이 많은 시기는 뭐 영화제 기간 같은 것들을 제외하자면 일반 상영 중에는 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아카데미상이 얼마 안 남았죠. 요 상영을 앞두고 이제 전후로 가장 좀 드라마 장르의 훌륭한 영화들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평소 같으면 아마 개봉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 만한 소재의 영화. 북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1969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라는 자체가 이렇게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지 않았다면 국내 개봉도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영화 자체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이 영화는 또 흑백이라서 뭐 또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엔 조금 낯선 부분도 있겠죠. 자, 벨파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적으로 여기 이제 북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동이죠. 미국이 저기 영국이 영토가 그레이트 브리튼 섬이 이제 주 영토고 여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다음에 이제 웨일즈가 큰 세 개의 지역으로 여기 영토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북아일랜드 지역이 이제 바로 영국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파 월드컵에는 이 네 개의 지역이 대표를 구성해서 이제 그 예선에 출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북아일랜드의 일종의 가장 큰 도시, 이제 구글 지도를 보고 계신데요. 큰 도시 보시면 벨파스트 이 지역입니다. 벨파스트. 네. 영국의 벨파스트라는 지역이고요. 네, 여기군요. 벨파스트 시티 오리 있네요. 뭐 이 하여튼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처럼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 영화의 이 장면, 이 성도 이제 이 벨파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등장하는 공간들이 좀 여기도 보이네요. 아까 방금 보셨던 이 성도 이제 벨파스트 영화 도입부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일단 벨파스트라는 영화의 일반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 영화는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영화입니다. 케네스 브래너가 저는 영국 사람으로만 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출신지가 bel파스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뉴 북아일랜드.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벨파스트 요 케네스 브레너의 필름 저기 라이프를 보면 생을 보면 1960년 10월 12월 10일에 벨파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누구고 이제 이 영화에 이제 버디라고 불리는 9살 정도 되는 소년. 그러니까 영화의 배경이 69년도니까 사실상 이제 이 케네스 브래너의 일종의 그 페르소나 같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다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디라는 인물과 완전히 동일한 케네스 브래너는 동일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패밀리가 인생을 보면 이 9살 때 이 벨파스트를 도망쳐 나와서 패밀리 이스케이프트 무빙 이제 문제가 있어서 레딩 즉 잉글랜드의 버크셔의 레딩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케네스 브래너는 연극 배우로 로얄 섹스피어 컴퍼니에 이제 들어가면서 아주 유명한 섹스피어 배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영화 감독 및 배우로 여러 작품을 이제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뭐 알 수 있을 만한 영화들도 상당히 많이 뭐 요즘 최근에는 그 케네스 브래너의 필모라고 한다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영화들은 뭐 나일강의 죽음, 뭐
그다음에 뭐 이거 출연작이고요. 감독한 영화 오리엔트급 살인 뭐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초기작에는 뭐 헨리 5세로 사실 크게 알려졌어요. 이 작품이 이제 89년도에 나왔는데 아카데미 작품상, 그러니까 이 좀 우아한 섹스피어급 배우보다는 약간 노동계급이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그런 좀 스타일의 좀 굵직한 얼굴 표정이 두드러진, 그러니까 초기 영화 보시면 이제 섹스피어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햄릿 만들기, 뭐 햄릿, 뭐 오델로 이렇게 해서 초기 필모는 이렇게 많이 채워지는 뭐 정통 연극 배우 출신의 연출가 몇 배우입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필모가 대중 스타에 가깝게 되면서 다양한 필모의 감독, 뭐 각본, 출연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 연출력에 대해서는 뭐 조금 뭐 아주 좋은 얘기를 듣지도 못하는 면도 있는데, 이 벨파스트는 자기 얘기다 보니까 연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뭐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플레이 트레일러를 이게 들어보면, 이 영화를 보면, 자, 아주 인상적인 영화예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흑백 소재의 영화거든요. 영화가 근데 처음부터 흑백 영화는 아니고 지금 영화에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은 흑백 칼라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현재의 벨파스트 이 지역이 나오고 현재 모습이 나오고, 이제 그 나레이션이 열린 다음에 이렇게 이제 흑백으로 전환됩니다. 물론 이 본편에서는 이렇게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이 영화가 이렇게 시대가 배경이 시간이 이제 69년으로 가면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여러 면에서 흑백으로 촬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공간을 제목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2018년도에 나온 알포스 쿠아론의 로마라는 영화를 많이 떠오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좀 재미가 있는데, 이 영화도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요. 1970년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역시 알폰스 쿠아론의 아주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는 뭐 그런 소재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로마라는 영화는 사실 미장센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주는 느낌이 사실 되게 훌륭한 영화죠. 이렇게 지금 이 미장센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몹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먼 화면에 롱테이크, 그리고 이렇게 몹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는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니까요. 언제든지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아주 큰 화면으로 사운드가 좋은 공간에서 보시면 아주 더 제맛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 로마에 비하면 이 벨파스트라는 영화는 사실 얼굴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인공 배우들 역시 영국 하면은 또 배우들의 나라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알지 않는 스타 배우가 아니더라도 이 배우들의 얼굴 클로즈업 장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 이제 캐릭터들 이렇게 보면 이 아이가 주인공이죠. 버디라는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등장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장을 하고 뭐 그렇게 출연을 하고 있어요. 인상적인 장면들이 요 장면도 잠깐 나오는데, 이 벨파스트의 할아버지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가 시란 힌즈고요. 시란 힌즈. 자, 요 장면 시란 힌즈고요. 요 이제 주인공인 소년을 만났죠. 소년은 버디를 이렇게 만났죠. 이 장면이 사실 이 얼굴하고 아까 봤던 시란 힌즈의 얼굴이 같은 위치를 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제 비슷한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벨파스트인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걸 공유하고 있는 뭐 그런 영화라고, 그런 연출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인상적인 건 역시 이 배우들,
주디 덴치,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역할의 제이미 도넌이라고 하는 배우고요. 할머니 역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디 덴치, 이런 인물들 배우들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배우들의 그 깊은 표정들이 이제 흑백 화면 속에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삶의 뭐 고뇌라든가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모습들이 아주 잘 표현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장면에서 주디 덴치의 그 되게 주름진 얼굴, 그러니까 메이크업으로 전혀 가리지 않고 이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실제로 이제 케네스 브래너가 어린 시절에 벨파스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에 이제 그 남아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할머니의 모습들에 그 읊조리듯이 말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그 주름 자체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벨파스트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이 소년 주드 힐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되게 이제 고전적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영화가 이제 시대를 배경 69년도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확하지 않은 케네스 브래너의 기억들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이 버디, 이 주드 힐이 연기하는 인물은 사실 되게 영화가 강해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영화가 여기 지금 주디 덴치의 모습이죠. 이거 지금 이제 IMDb에 나와 있는 이미지고요. 이 영화를 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TV 영화로는 서부곡 웨스턴인 리버티 발란스를 쏘는 사나이나 하이눈 같은 영화들이 언급이 되고, 하이눈 같은 경우에 특히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서 싸워야 되는 장면에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음악적 요소가 그대로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지켜내는 장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되게 하이눈이라고 하는 영화 자체가 주인공인 게리 쿠퍼가 아무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마을을 위협하는 자들에 맞서는 뭐 그런 이쪽에 번뇌와 고뇌를 다루고 있는 뭐 그런 영화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러닝타임이 그런 번뇌, 책임감, 고뇌를 다루고 있고, 이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잉글랜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목수인 아버지가 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을 은유하고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장면도 사실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인데, 네, 사진. 네, 여기 이제 영화를 보는 장면도 있죠. 영화를 장면도 인상 깊은 장면인데, 이 영화에 직접적으로 차용되는 그 영화는 라크로 엘치가 나왔던 당시에 이제 일종의 선정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공룡 100만 년인가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이제 칼라로 묘사됩니다. 이 영화 흑백인데, 그리고 치티치티 뱅뱅이라고 하는 영화가 역시 또 언급이 됩니다. 아동 영화의 명작이죠. 그 영화들이 다 칼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왜 그렇게 찍었냐라고 해보니, 그 인터뷰를 보면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기억하는 거는 벨파스트라고 자기 살았던 어렸을 때 그 지역은 자기는 다 흑백으로 기억이 된대요. 흑백의 모습이라고 하는 모습 기억이 되고, 그 오직 자기에게는 영화라고 하는 공간, 그 치티치티 뱅뱅, 그 뭐 그러면 공룡 100만년 이런 영화들은 다 칼라 영화쓰니까 그 칼라 영화로 기억되는 것들은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벨파스트를 되게 좋아했지만 그 영화가 기억되는 공간 자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버디가 여기 속해 있고 이제 패밀리죠. 이 패밀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이런 시점 버디의 시선에서 마치 쳐다보는 듯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시점의 활용 같은 경우도 영화에서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부 사실 삶에 찌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당시 벨파스트라고 하는 지역은 일종의 분쟁 지역이었고, 1969년 8월 15일이 영화의 시작 지점인데, 그 이후도 사실 이제 그 북아일랜드의 뿌리 깊은 역사에 기인하고 있는, 그러니까 천주교도와 개신교도들 간의 쟁점, 그다음에 또 싸움, 폭동들이 있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점은
이 소년, 이 버디라고 하는 소년을 막 찾는 가족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버디가 자기도 모르게 동네 천주교도들을 습격하러 온 폭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꼼짝도 못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영화가 그 속에서 이제 버디의 고민, 그러니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버디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고민, 그러니까 이제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활고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위협받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폭동의 장면들의 이제 모습이죠. 바리케이트, 그러니까 이 공간이 주로 어린아이답게 벨파스트라는 공간이지만 주로 이 공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이 공간이 이 바로 버디의 공간이 됩니다. 거기가 이제 영화 초입 도입부에 나오는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도들을 이제 색출해가지고 뭐 일종의 그 창문을 부신다거나 이런 테러를 가하는 장면이 나올 때 이후에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자기 마을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을 안에서 영화 속 자세하게 묘사는 안 되지만 천주교도들도 하나둘씩 떠나게 되고 그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 버디의 형도 사건에 조금 휘말리게 되고 그의 아버지도 계속적으로 가다마라는 이제 폭도들의 리더들의 요구를 받는 등의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버디의 아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쭉 구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몰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벨파스트라고 하는 지역이 우주였던 이 가족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영화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뭐 때로는 유머스럽게, 때로는 재치스럽게 묘사하면서 영화를 그려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일단은 그 감독인 케네스 브레너 자체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이고 주역 배우들이 대부분 어, 이 아일랜드 출신들입니다. 이게 뭐 그 보면 케이 트리오나 발피라고 하는 이 배우도 포드 V 페라리에 나왔던 그 배우인데요. 상당히 키가 큰 배우더라고요. 제작자인 배우인데 이 분도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이고 이 제이미 도넌 같은 경우는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로 나와서 얼굴을 알린 배우인데 이 사람도 북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요 캐스트 중에서 할머니 역할의 주디 덴치를 제외하면 시아란 힌즈, 제이미 도넌, 뭐 그다음에 주드 윌은 물론이고 다 북아일랜드 출신들 또는 아일랜드 출신들이 캐스팅을 담당하고 있고 음악 역시도 60년대부터 음악적 활용을 했었던 반 모리슨이 음악을 맡고 있어서 상당히 뭐 일종의 당시에 북아일랜드적 정서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영화의 뭐 정치적 위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 사실 제대로 파악하는 건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네스 브래너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의 기억이고 그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소시민적인 입장을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영국 중심 주기적인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양상은 북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양상은 사실 굉장히 심각했었고 굉장히 정치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로만 이 분위기를 설명하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우리가 한국의 관객으로서 거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 역사에 어느 정도 휘말려 있던 상황에 떠밀려 있던 상황에서 가족에게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당시의 그런 선택들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씩씩하게 커갔던 이 버디라는 아이가 아주 사랑스럽게 그려져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뭐 지금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역사적 당위성들보다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훨씬 중시 여기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연하게도 이 영화에 대한 평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아까 로마를 언급했습니다만 로마 정도의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볼만한 이런 따뜻한 분위기의 영화, 이런 소재의 영화로서는 상당히 따뜻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좋아서 메타스코어는 75%, 그다음에 IMDb 평점은 73점, 45,000이
평가했는데 상당히 높고요. 호평이군요. 그 다음에 요 드라마 토마토미터가 87%,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반응이 더 오히려 좋아요. 92%. 그래서 이런 좀 패밀리 소재로 하고 있는 따뜻한 소재의 영화들을 좋아하는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굳이 뭐 어렵게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뭐 사실 영화적 분위기로만 해도 이 영화의 눈높이 자체가 이 9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We all have a story to tell, 내용도 but 아니고 what makes each one different? 내용도 아니고 좀 편안하게 How the story 접하시면 I want 될 you, 만한 Granny, to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 Irish were born for 여러분들도 한 leaving. 번쯤 Otherwise, the rest of the world would have no pubs.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곳곳에 뭐 그런 좀 유머러스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고, 간간히 이제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족들이 갖고 있는 좀 여유로움, 그다음에 뭐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속에서 생기는 좀 그런 여유 같은 모습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And if you can't 많은 be 관객들의 good, be 호응을 받을 만한 hurtful.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간략하게 벨퍼스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We all have a 만나도록 story to tell, 하죠. 안녕히 but 계십시오. what makes each one different?